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꺾였네요. 자, 좀 한번 웃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Part 2. 자, 11번부터 25번까지 15문제 반 세트였습니다. 예. 최근에 그 토목달 과정 이제 저희가 또 그 카페가 커뮤니티가 네이버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상담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런데 Part 2가 특별히 좀 안 된다라는 분이 역시 이거는 제가 토익을 처음 강사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워하세요. 오히려 Part 3하고 4 좀 긴 청취가 될만한데 이때 Part 2가 해결해서 안 된다 이런 분도 꽤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력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문제풀이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상담 말미에 약간 뭐 다른 차이들도 있습니다만 이 토익 예습문제 특강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 있으니까 이걸 꼭 매일 연습을 하십시오. 15문제씩 돼 있지만 실전을 좀 앞두고는 두 달치를 한꺼번에 합쳐서 풀면 30문제 한 세트 딱 되니까 두 문제를 한꺼번에 다운받으셔서 그렇게 쭉 한 번에 푸는 걸로 한번 문제풀이를 꼭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의 30문제 한 10분가량의 시간을 쭉 내가 딴 생각 없이 집중력을 유지해서 문제 풀이하는 풀이의 훈련이 굉장히 특별히 다른 파트에 비해서 필요한 파트가 Part 2예요.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뭐 좀 듣기가 좀 된다 싶어도 이상하게 파트에서 멍하니 막 몇 문제가 틀려 나오고 이런 경험들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은 문제 풀이 훈련을 좀 더 빡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루도 걸르지 말고 토익을 뭐 앞둔 한 뭐 2, 3주 정도의 기간 내에는 매일매일 파트를 한 세트씩 풀어보겠다. 그런 이제 문제풀이 훈련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죠. Number 11. Mrs. Kramer was just recently hired, wasn't she? 자, wasn't she? 이 얘기는 아무것도 담겨 있는 게 없습니다. 앞에 메인 센텐스를 잡아야죠. Mrs. Kramer was just recently hired. 자, Mrs. 누구누구. 사람 이름 뭐 Kramer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Mrs. 누구가 recently hired.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Mrs. Kramer was just recently hired. was just recently hired. 다 잡았어요 이제. Mrs. Kramer was just recently hired. Mrs. Kramer was just recently hired, wasn't she? 최근에 고용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wasn't she? 그래서 이제 또 이 tag question, 이 부가음 부분이 인토네이션이 마지막에 내려간 거는 실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의견을 그냥 확인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거의 믿고 있는데 그렇죠? 라고 이제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A. I don't think there will be more firings. I don't think there will be more firings. I don't think there will be more firings. 해고예요. firing이라고 해서. S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명 해고, 두 명 해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더 이상은 해고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안 되죠. 뭐 채용하고 해고하고 약간의 내용상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직접 응답으로는 부적절했고요. B. No, it arrived yesterday. 조심해야 됩니다. no니까 최근에 고용된 게 아닙니다라는 부연 설명이 이어져야 논리적으로 답이 완성이 되는데 No, it arrived yesterday. No, it arrived yesterday.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it가 사람을 it으로 받진 않죠. 자,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이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죠. C. Yes, a few weeks ago. 어렵지 않고요. Yes, a few weeks ago. 맞아요. 최근에 고용되었고요. 뽑혔고요. A few weeks ago. 몇 주 전입니다. 자, 몇 주 전은 자, recently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요. 정답 C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문제. Number 12. How do you take your coffee, sir? 자, 무슨 얘기일까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길지도 않고 단어도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의미 파악이 빨리 되느냐. 여기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말 번역을 하고 영어로 자꾸 뭐 해석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그 문장이 굉장히 나한테 편하게 빨리 우리말 일대일 번역이 아니라 그냥 의미의 해석이 빨리 되는 것. 그러니까 해석과 번역은 다른 차원이죠. 해석이라는 건 이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한국말을 개입시키지 않겠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요.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하고 쉬운 문장일수록 짧은 표현일수록 우리말 번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죠. 왜 그럴까요?
자동화될 만큼 굉장히 이거는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특히 성인 학습자들한테 그렇게 다가와요. How are you?를 안녕하세요라고 번역한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진 않잖아요.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How are you는 쉽고 이런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이나 번역의 어떤 중간 과정이나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는 아직 내가 문장에 노출된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영어를 실제 말해보고 이럴 기회가 없는 굉장히 극히 제한된 곳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학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원어민 만나가지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떠드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회 자체가 그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듣기 공부하시면서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영어를 뱉어보는 겁니다. 입으로. 나 혼자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허설만 계속 해보는 거예요. 실제 공연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공연장에 딱 나갔을 때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그죠? 딱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How do you take your coffee? 이 표현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된 훈련이 돼 있으면 한 번에 의미 파악이 딱 되는 겁니다. 커피 어떻게 드십니까? 이거죠. 다시 한번. How do you take your coffee, sir? How do you take your coffee, sir?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여러 번 입으로 반복해 보는 거예요. How do you take your coffee, sir? How do you take your coffee, sir? 자, 이거 뭐 반복하는데 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0번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How do you take your coffee, sir?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충분히 여러분에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런 문장이 다른 곳에서 다른 맥락에서 들려와도 우리말로 어떻게 take 커피를 이런 식의 과정 없이 그냥 커피 어떻게 드십시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나 의미의 파악이 머릿속에 한 번에 탁 떠오른다는 거죠. 되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드십니까? A. Could I get that to go? Could I get that to go? 자, 듣기가 어려워요. Could I get that to go? 발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Could I get that to go? 자, 무슨 얘기예요? Could I get that to go? Could I get that to go? 또 영국식 발음이라 더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Could I get that to go? Could I? 이런 놓치기 쉽죠. 여름되면서 Could I? D 발음이 북미식처럼 이렇게 리을처럼 부드러워지지 않고 둔탁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Could I? 이렇게 되죠. Could I? Could I get? Could I? Could I get? 물론 약간 부드러워지긴 하죠. 영국식 발음에서 완전히 could die라고 강하진 않습니다. 여기 강세가 가는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미국식 영어와는 조금 더 다르죠. Could I get that to go? 자, could I get that to go? 음식을 시키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그죠? 음식물이나 어떤 뭐든 간에 어떤 그 명사 다음에 to go가 붙이면 그걸 붙이게 되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포장해서. 그래서 could I get that to go라는 건 뭐예요? 제가 그것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이런 얘기죠. Could I get that? 내가 그걸 얻는데 to go로 할 수 있겠냐? 가져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Could I get that to go? 커피를 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거 포장해 갈 수 있을까요?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을까요? 거기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답이죠. B. E. With cream and sugar, please. 자, with cream and sugar, please. 답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질문만 알아들으셨으면. How do you take your coffee, sir? With cream and sugar, please.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드십니까? 크림하고 슈거하고 넣어주십시오. 됐죠? 정답. C. C번. No, I'm fine, thanks. 자, no, I'm fine, thanks.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사양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3번. Number 13. 13번. Did you finish reviewing those project files? 한 번 더요. Did you finish reviewing those project files? 자, did you finish reviewing files? 여기 이제 reviewing files죠. 끝내셨습니까? 검토를 다 하셨나요? Did you finish reviewing those project files? Did you finish reviewing those project files? 자, 프로젝트 파일들을 검토하시는 작업을 다 끝내셨습니까?의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들어볼까요? A. No, but I'm nearly done. 자, 괜찮아요? No, 끝내지 못했어요. no, but I'm nearly done. 자, 연음 잘 하셔서 no, but time.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아까 D보다 더 많이 나죠. 북미식 영어는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but I 이렇게 되지만 영국 애들은 but I, T가 이렇게 tie로 붙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휘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단어들의 연음들이. 그러니까 발음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청취하실 때는. 발음 공식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뭐 이렇게 분석해서 연음이 어떻게 되고 따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제 간혹 아주 청취의 강의를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달라요. 그건 학습자를 전혀 만나보지 않은 뭐 결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공부를 시켜 같이 해보면 학생들은 이 학습자들은 이 발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하고 특히 성인 학습자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대다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할 일부의 발음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자, but I, 자, 뒤에 뭐가 나왔어요? No, but I'm nearly done. But I'm really done. 거의 끝냈습니다. So be done. 내가 어떤 업무가 다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죠. Be done. So almost done. 자, 완전히 그러니까 끝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끝났습니다. 됐죠?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B, Everyone should have been there. 자, C. 발음 역시 어려워요. Everyone should have been there. 자 보세요. Everyone should have been there. 그죠? 발음이 pronunciation이 그죠? does matter.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해결해야 돼. Everyone should have been there. Everyone should have been there. Should have been there. Should have been there예요. 제가 이거를 원고를 성우분한테 들을 때 should have를 축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크립트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자연스럽게 읽어요. 왜냐면 should have가 중요한 게 아니라 been there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조동사 같은 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축약합니다. 강세가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이게 매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스크립트를 축약형으로 들이지 않아도 서우분께서 자연스럽게 그게 읽어요. 축약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구어체에서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식 발음 때 좀 다르고요 또. everyone should have, should have. 근데 뒤발음 조금 둔탁하게 돼서 should have처럼 되죠. have처럼 되죠. should have been. 자, 해보세요. B, Everyone should have been there. should have been there. 이렇게. should have been there. 모든 사람이 거기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아쉬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답이고요. C, What a nice view. 어렵지 않게 what a nice view. 이것도 자, 북미 영어라면 what a 이렇게 할 텐데 t를 둔탁하게 what a nice view죠. 오답의 코드는 review가 정답에 지문에 나오니까 view 발음이 일부 유사한 것을 이제 함정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문제. Number 14. 14번. do you need this signed by today?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Do you need this signed by today? 그냥 귀로 듣기에는 do you need the sign by today 이렇게 들리죠? Do you need the sign by today? Do you need this signed by today? 그렇게 알아들어도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았어요. 서명이 오늘까지 필요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Do you need this signed by today? Do you need, 자 이제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죠? Do you need this signed by today? 자, this가 필요한데 이게 서명된 채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뭐 이거는 서명이 필요한 뭐 다큐멘트 정도 되겠죠? 이 문서가 서명된 채로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에 서명을 오늘까지 받으셔야 됩니까? 서명된 서류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의 그 읽어주는 내용은 이런 거였다. 그렇죠? Do you need this signed by today? 정확한 발음 듣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들어보죠. A, If you can please give her a call. If you can please 자, if you can please. 여기까지 괜찮죠? 할 수 있다면 그래 오늘까지 사인해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If you can please give her a call. 자, please give her a call. H 사운드가 소리가 안 나죠. give her 하지 않고 give her a call. give her a call. 소리가 붙어서 그녀에게 전화해 주세요.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B, No, he resigned yesterday. No, he resigned yesterday. 어저께 그가 퇴임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퇴직한 거예요. 네. retire니까 퇴임이죠. 정확하게 이제 resign 하면 퇴직이죠. 네. 그만둔 거 그냥 정령 퇴임 같은 게 아니라 퇴임이 아니고 퇴직. 자, sign이 나오니까 resign. 유사한 발음으로 함정이 나온 거고. C, Yes, get it to me as soon as you can.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Yes. 필요해 오늘까지. Get it to me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이죠. 가능한 빨리 저에게 주십시오. 서명된 채로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명 받아가지고 서명해서 주십시오. 혹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답 C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15번입니다. Number 15. 짧아요. Did you buy a new car? 바로 할 수 있어요. Did you buy a new car? Did you buy a new car? 새 차를 사셨나요? 할만하죠? A, I usually take the train to work. I usually take the train to work. 기차 타고 출근한다 이거죠.
통근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한다. 아닙니다. 차를 샀는지 여부를 물어요. B. Yes, I bought it last week. 어렵지 않죠? Yes, I bought it last week. 지난주에 샀습니다. Bought it. 여름에서 bought it. Bought it. I bought it last week. 지난주에 샀습니다. 정답. C. If I can, I will ride with Allison. 다시 한번. If I can, If I can. 내가 할 수 있다면 I will ride with Allison. I will ride with Allison. Allison과 함께 ride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llison과 함께 타고 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차를 샀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역시 엉뚱한 답이죠. 오케이, 정리하고요. 16. Number 16. 보시죠. I just heard that our flight is canceled. 자, 소리 잘 잡아야 돼요. I just heard that our flight is canceled. I just heard flight is canceled. 이렇게 들리죠. 중간에 조금 빵꾸가 나도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 그래서 강세를 받는 단어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I just heard that our flight is canceled. 그렇죠. I just heard that our. 중요하지 않아요. That are. 저희가 휙 빨리 붙어서 연결되죠. 그래서 영어에 리듬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약세가 붙어서 축약